배우셨던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화는 간주공급이라는 게 있지만 용역은 간주공급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 질문.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재화의 수입은 과세해야 안 해요? 재화의 수입. 과세해요. 용역의 수입은? 안 해요. 못 해요. 차이는 뭐예요? 재화는 이동의 흔적이 보여요, 눈에. 용역은 안 보여요. 맞죠? 안 보이니까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못해.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 구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셔. 아시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즐겨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용역의 공급인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게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되어 있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는 것. 그럼 사용하게 하는 건 판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여기. 사용하게 하는 것.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니까 대여하면 이건 용역의 공급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를 팔면 그건 재화의 공급인 거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건 그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 사용해. 알죠? 마찬가지로 권리를 팔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권리를 팔면. 근데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건 권리를 빌려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공 있죠, 가공? 다 됩니다. 자, 우리가 가공이 대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품을 가공해준대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데, 상대방한테 원료를 다 받은 거야. 맞죠? 원료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뭐만 해준 거예요? 행위만 해준 거예요. 화장품을 만든 행위만. 죄를 다 받았거든. 맞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그 가공이라는 행위만 해준 거니까 그건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근데 상대방이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 회사가 그 화장품 원료를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원료까지 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그때는 행위를 해준 게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봐요. 이해되셨어요? 단순하게 행위만 해주냐? 아니면 내 재료를 덧대면 그 완제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여기 자기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 우리가 여기 단순하게 가공만 해주는 건 용역의 공급이지만 그럼 여기 없는 건 전혀 부담하지 않고가 아니라 부담했으면 그때는 완제품을 넘겨준 걸로 봐서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게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용역으로 봐요.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원래 오늘 내일 매출 전표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금요일날 재밌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금요일날 두드리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요일날 컴퓨터 계속 만지는 거하고 금요일날 만지는 게 다르단 말이야, 기분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쉬시잖아요. 쉬시는데 목요일날 컴퓨터 두드리고 주말에 이론해봐. 했죠? 그럼 여러분 저 쌍욕하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서로 간에 해피하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아무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공급해요. 건설이라는 행위는 용역이죠. 근데 뭐도 공급해요? 철근 같은 것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음식업은요. 음식업도 재화, 용역 같이 공급해요. 용역은 뭐? 조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재화는 음식물.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공급하는 이 두 개는. 근데 우리가 건설업하고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식은 조리하는 행위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아니면 여러분 음식물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랑 요즘 매장 당하는 거 안타까워가지고 백종원 분 있잖아요. 예전에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좀 힘들어 그거. 아무튼 자, 저랑 백종원 분이랑 똑같은 한우를 쓰는 거야. 똑같은 한우? 누가 고기를 만든다고요. 그럼 누구 거 먹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거? 다 살 건데?
그러니까 뭐에 따라 그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자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든 안 하든 무조건 건설업과 음식업, 용역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알죠?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에 여러분들 무상 공급은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 미용실 사장님이 본인의 머리 자르시는데 그 용역이 무상 공급이잖아요. 맞죠? 다음날 그 세무서에서 사장님 그 10% 내세요? 그래서 왜요? 어저께 머리 자르시더라고요. 안 무서워요, 그거? 세무서에서 어제 난 네가 네 머리를 자른 사실을 알고 있다. 공포영화잖아. 안 무섭나?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세 못합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특수관계자 있죠.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파악 가능 세무조사로.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 무상임대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이때는 안 써요? 부모님한테 엄마 시가 임대료 300만 원 주시고 자 계약서 쓰죠. 그럼 호적 파요 엄마가? 그래서 이때는 안 쓰지. 그럼 다른 곳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부동산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쓸 거니까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세무에서 특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이때는 시가로 때려버려요. 그죠? 자, 이제 공급 시기가 이제 여기 실기 여기서부터 이제 1분 실기 이렇게 합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인데 우리가 중간 여기 보여주죠 이거. 원칙은 우리가 현금 판매하고 외상 판매는 인도일이 원칙이 인도일 또는 부동산은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도 없어요. 인도를 하려면 들어서 넘겨야 인도예요 그게. 부동산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돼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인도했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쓸 수 있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건 말 문제요. 자, 장기 할부 뭔지 아시죠? 할부가 1년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중간 지급 조건물은 중간마다 지급하는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은 우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걸 완성도 기준 조건부라고 해요. 우리 뭐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은 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24시간 내내 공급하는 겁니다. 전기라든지 부동산 임대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금액이 커요. 기간이 길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공급 시기를 어느 하나의 날짜로 본다라는 건 그때 세금 다 때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금 금액 어마하겠죠. 그래서 취지는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거. 받기로 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험에 이렇게 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받기로 할 때마다 그때 그 금액을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말문제만 나오면 다행히.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아까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은 인도했을 때죠. 그래서 여기 가공된 재화를 인도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는 우리가 조건을 상대방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판매는 핵심이 조건 성취가 핵심이고요. 그럼 기한부 판매는 기한이 지나면 그때 팔겠다라고 했으면 기한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판매기는 뭐예요? 자판기죠? 자판기에서 현금 꺼내는 때예요. 그래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라고도 일반적으로 출제합니다. 인취가 꺼내는 거. 얘가 별표야. 얘가 실기예요, 실기. 얘를 맡길 거야. 쉽거든요. 할만해. 이게 할만해요. 이건데 이거를 외우고 계셔야 할만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는 이미 재무회계 했었지만 부가가치세 세법은 무조건 선적진도 조건이에요. 선적하면 판 거예요. 선적하면 구매자 거다라는 거, 선적하면 판매자는 판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선적일에 환율습니다. 중요할 걸 많이. 원칙은 선적일이에요. 아이고야.
원칙은 선적일인데, 다만 우리가 선적을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계약금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상대방은 물건 값으로 주는 거 그냥 거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때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선적할 때보다 명확하죠. 그래서 여기 선적일 이전에, 왜 이러는지?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는 환전입니다, 여러분들. 예.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때입니다. 그럼 종합하면 두 날 중 어떤 날인 거예요? 빠른 날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선적일 이후에 환전하면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그때가 더 명확한 거예요. 두 날 중 빠른 날이고 두 날 중 빠른 날에 환율을 쓴다라는 게 실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나마 자,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재화. 자, 우리 수입하는 재화는 여러분들 세관장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관장. 수입하는 재화 과세할 때 관세 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수입 신고를 수리한 날. 이게 뭐냐면 관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하게 재화를 수입했다라는 걸 신고를 해야 상대방 수입하는 사람이 그럼 이걸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고했다라고 허가해 주거든요. 그날입니다. 그날. 사표 수리, 그 수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겨볼 거예요. 잘 보세요.